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형성할 때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림 보면은 좀 도표를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부분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이론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어, 하나의 어근으로 된 것을 단일어라 한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어근은 합성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근과 접사가 우리가 파생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문을 한번 나눠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어근이라고 하는 경우는 단일어와 파생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일어와 파생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단일어만 와야 됩니다. 단일어만 와야 되겠고, 거기에 합성어와 파생어는 아니오로 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단일어는 여기에서 바다와 소리밖에 없지요. 바다, 소리가 이 위치에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접사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접사가 있다, 예, 파생어가 되겠지요. 파생어가 되고, 아니요, 합성어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골라야 될 부분들이, 자, 이게 뭘까요? 군살. 그래서 군이 접사고요, 살이 어근인 파생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논밭, 합성어가 되겠지요. 논밭. 그 다음에 맨손, 맨손, 맨발, 맨몸, 이런 식으로 해서 파생어가 됩니다. 맨손. 그 다음에 일꾼, 꾼자가 또 접사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온 상황에서 이제 답에 접근하면 됩니다. 큰 집, 논밭과 큰 집이 합성어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그림이 그려지나요? 알맞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정답은, 자, 2번이 딱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객관식의 선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 보기에서 제대로 읽어내고 나누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1학년 과정에서 풀어봤지만 이것은 비슷한 유형으로 2년 전에 수능에서도 출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문법들이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 와서 다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이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본 지문이라서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토의 부분이 안 들어가는 친구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토의 부분인데요. 토의를 지금 교과서 내용에서 다 배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배우지 않았던 학교도 어려울 건 없습니다. 토의는 최종적인 문제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해서 참가자 전원 의견을 제시한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되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원탁 토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널 토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포지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과정에서,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더라도 이것은 지문을 읽고 바로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건 보면서 문제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에서 보면은 첫 번째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에서 보면은 가나, 다라, 마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중심 문장 찾는 부분들은 문제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부분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응용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응용하는 문제.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답은 원탁 토의가 좀 틀렸고요. 본문에 일치하는 부분을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 시험지는 학원에 오시면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학원에 오셔서 시험지를 달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중심 문장 찾기 때문에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이 토의 지문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문에서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사례를 찾는 부분인데, 이 문제도 항상
추론적 사고라고 해서 적합한 구체적인 사례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사례, 기억은 패널 토의가 됩니다. 패널 토의 여러분들 다 들어봤었죠? 다른 토의하고 다르게 발표자를 패널이라고 하는데 패널들끼리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나중에 청중과의 질의 응답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패널들끼리 발표자들끼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고르면 되거든요. 그 주제로는 몇 번이? 3번? 4번? 많이 헷갈렸을까요? 3번으로 답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답은 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가는 그래서 주제에 가장 적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면은 상황에 어울리는 부분이거든요. 대화를 보고 장면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이러면서 이것은 이 사례들을 좀 보면 적용시키면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익숙한 지문이어서 익숙한 지문인데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한번 확인해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해제를 좀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정답은 1번이 틀렸지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의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정보를 얻는 공개적 토의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 그래서 말벗이다 봉사활동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학작품을 조금 낯설어 했을 텐데요. 왜냐하면 딱 시험지를 넘겼을 때 한자가 일단 보이거든요. 근데 한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한자를 해석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한자를 그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그냥 한글이다, 줄글이다 생각하고 읽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시하고 복합 지문이 나옵니다. 요즘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복합 지문 같은 경우는 A형은 나오진 않고 B형에서 간혹 2개의 작품입니다. 2개의 작품만 연결해서 되는데 여러분들은 수능을 볼 때 A형, B형이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먼저 보면은 이건 사설시조지요. 사설시조에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말들 이 배잔방이, 대님처 이런 것들이 순우리말이 되는데 순우리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낯설 수도 있는데 그냥 흐름을 보면 되겠습니다. 알아듣는 말들 이래도 보면서 문제 접근하면 되는데 논밭을 갈았다, 김을 맸다, 배잔방이를 입었다? 그럼 논밭을 갈 때 비단 옷을 입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평민들이구나. 평민들의 옷이구나. 그 다음에 낫은 다 알지요? 낫이라고 하는 부분은 날카롭게 만들어서 도끼도 날카롭게 둘러매고 날카롭게 해서 둘러매고 무림 삼중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서 삭정이 죽은 나뭇가지가 됩니다. 죽은 나뭇가지를 베어 잘라서 지게에 짊어지고 이겁니다. 이것은 농부 하루 일과를 얘기합니다. 농부의 하루 일과. 농부의 하루 일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곰방대, 담뱃대죠. 담배를 피우면서 잎담배 피워 물고 콧노래 졸다가 이게 콧노래라고 하는 부분들이 풍류적 태도가 됩니다. 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즐겁게 일을 한다. 그러면서 짧은 소리, 긴 소리, 콧노래를 부르며 내려오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설시조가 아니라 이제 사설시조에다 한시가 되겠는데요. 한시는 그냥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을인가에서 인가를 찾아보니 말에 내려서 인가를 찾아봤다. 아낙네가 문간에 나와 맞이를 했다. 띠집이다. 낱말풀이는 되어져 있고요. 나를 위해서 반찬과 밥을 내어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의 풍속 손님이 오면은 접대를 한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밥과 반찬을 내오는데 남편은 어디 갔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따비를 메고
이렇게 산에 일하러 갔다, 산에 뭘 캐러 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산말을 일구느라고 고생을 하며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하네.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어. 왜냐하면 산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이 한 가족만 살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방을 둘러도 이웃은 없다. 산기슭에 의지해서 산다. 사나운 호랑이가 있는데 산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무를 마음대로 못 듣는다. 슬프다. 외딴살이. 어찌하면 좋으리. 험하고 험한 산골짜기. 호랑이 나오고 마음대로 나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산골짜기에서 사는데 그래도 평지에 살면 더없이 좋으련만 왜 못 가냐? 벼슬아치가 두려워서 못 간다네 라고 핵심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 가족은 벼슬아치의 수탈이 무서워서 평지에서 태평하게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어주면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지금 이건 수필인데요. 집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 부분들 이것도 줄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읽어주면은 내용 파악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가와 나 때문에 좀 읽어봤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내용을 기억하리라 생각을 하고 운동장에서 빈 운동장에서 넓은 운동장 과거 회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은 첫 번째 문제에서 보면은 가와 다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고 그 다음에 가와 나, 가와 다, 나와 다, 가에서 다, 모두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세 작품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비교해 놓았는데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렵기도 하고요. 까다롭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와 나를 비교해서 대립적 이미지가 있느냐 없느냐? 호랑이, 그 다음에 평면적으로 살고 싶다. 이런 부분들, 가에서는 대립적인 부분이 가에서는 농부의 하루 일과였지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이기 때문에 보여지진 않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보여지는데 두 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가 틀리면 적합한 답은 아니겠지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와 다에서는 대상을 의인화했다. 친밀감을 드러냈다. 가에서 농부의 하루 일과를 보여주는데 어떤 표현 방법, 선생님 설명 안 했지요? 그런 부분, 의인법이 없습니다. 수필에서는 운동장을 의인화했다. 운동장에서 놀았던 기억,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의인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의 공간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 나에서 공간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시의 흐름, 산 중턱에, 산 깊은 산 속에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평지로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다까지 모두를 물어봤습니다. 모두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를 중점적으로 드러냈느냐? 그렇진 않지요. 그래서 두 번째 시, 한 시에서만 보더라도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 안타깝구나, 다시 속세로 내려가고 싶지 않소, 이런 말들을 꺼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도 틀리게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다까지, 그럼 남는 답은 5번밖에 없겠지요. 인물의 구체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현장감을 살려주고 있다. 그런 부분이 식사 대접을 한다. 그다음 농부 하루 일과, 그다음에 운동장을 뚝 둘러봤다. 그런 부분에서 정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나를 보기와 같이 이제 연결시킨다 그랬는데 보기가 좀 밑에 있죠. 보기에서 공자가 어지러운 노나라를 떠나서 제 나라로 가던 중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세계 무덤배 스피우는 여인을 만났대요. 여인이 남편, 아들 모두를 잡아 먹었다. 시아버지. 호랑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시에서도 호랑이가 나왔었지요.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괜찮습니다. 왜? 호랑이가 나오는 곳인데 여기서 사는 게 낫다. 왜 그러느냐? 가혹한 정치. 호랑이보다 낫다. 호랑이가 낫지 가혹한 정치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혹한 정치, 가렴 주구, 사자성어도 생각을 해
봐야겠지요. 그러면서 가옥관 정리 때문에 호랑이 있는 곳에서 차라리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다 똑같이 읽어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 1번 나와 화자, 공자 모두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있지요. 안행내와 여인 모두 현재의 처지 개선하려는 의지 보이지 않지요. 산속에서 떠나려고 한다. 아니면 여기에서도 속세로 다시 내려가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안학내와 여인 모두 관료 횡포,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혹한 정치가 있는 상황이고요. 복이 호랑이와 달리 나의 호랑이는 벼슬아치들 이게 틀렸지요. 이 아까 나왔던 나의 한시랑 이 보기에 나오는 호랑이나 똑같이 벼슬아치기죠. 그래서 이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알겠지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작품이 이제 3개 나와져 있어서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A와 B를 비교해 놨습니다. A 부분이 무림산중, 깊은 산중이 되겠고요. 깊은 산중. 그 다음에 B는 산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산골짜기 되는데 A와 B를 비교한 부분이거든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A는 자연과 일체감? 자연 화빌이다. 시조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이긴 한데 여기선 거리가 멀죠. 이미 1번에서 답이 나와져 있네요. A는 일상적인 삶, 농부의 하루 일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B는 외롭고 가난한 삶, 이어지는 산골장 맞고요. 부정적인 현실 도피 공간 맞지요. 그런데 4번으로 간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4번으로 간 친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A는 농부가 나무하러 갔다라는 걸 읽어냈을 건데 B에서 여기가 도피의 공간인지 시를 끝까지 읽지 않으면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서 4번으로 간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서 이제 미음까지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구절풀이라서 구절풀이는 다음에 구절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페이지를 넘어가서 이 부분은 구절 있는 그대로 흐름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의미를 잘 모르더라도 낯선 작품을 만났다 하더라도 앞뒤 흐름을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해석한 내용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색해서 잘 못 풀 겁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익숙해져서 충분히 놓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면은 다 부분입니다. 다 이제 운동장에서 걸어가는 어린이 어릴 때를 떠올렸지요. 그러면서 이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적절한 것을 물어봤거든요. 적절한 것은 답이 보이나요? 내용을 시험 문제 풀었던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난다면 지나온 삶을 성찰했다.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깨달음 여기에 들어가겠지요. 자, 준비한 문제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도움이 됐습니까? 국어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문제라는 게 중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쉽지만은 않고요. 자꾸 꼬아서 내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선지에서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들, 객관식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고등학교에 와서는 국어 공부를 꾸준히 해야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눈높이가 많이 높을 텐데요. 서울대, 인서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영수만 해서는 우리가 쉽게 인서울이 어렵다는 거 그것들 감안하고 국어 공부도 같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 해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